자, 이번 시간은 이제 가등기, 본등기라는 주제 볼 테고요. 가등기는 무조건 최소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 사실은 이제 등기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 물권법 이런 거 공부할 때도 곳곳에서 나오죠.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 총칙 파트에서 묶어서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래효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소급표인데 장래효, 드물게 몇 개가 있어요.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무효임을 알고 한 추인이라고 하는 거, 그 추인을 한 때부터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해지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해지라고 하는 거, 임대차 등에 있어서 자, 임대인이 해지를 한다, 또 임차인이 해지한다, 이런 사태가 터지게 되면 해지한 때부터 장래에 대해서 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소멸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더라? 지금 이제 무효인 등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추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에 대한 추인이 있었고, 해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생각나는 게, 요거였구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 바로, 자, 본등기를 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곳곳에서 나오게 돼요. 해지 하나가, 장래 하나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어떻다?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곳곳에서 같이 중복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본등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법률 행위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된, 효력 발생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부터 가볼까요? 자, 등기는 세 가지 유형이죠. 그래서 첫 번째,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효력 발생 요건. 이것만 갖고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얘기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야지 을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서 매매가 법률 행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전 등기 이루어져야지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처분 요건, 상소,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는 어떻다? 등기라는 게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자,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따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란 걸 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상속인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근데 상속인이 이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다?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어떻다? 이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항 요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이라는 것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다? 전세권은 성립하게 되죠. 나머지 다 같습니다. 저당권이라는 것도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권은 설정 등기, 전세권의 설정 등기라는 단계를 거쳐야지 성립하게 될 것인데,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 전세권이라는 것, 물권이에요. 그래서 이미 권리고 외부에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갑한테 부동산을 매수한 병한테도 어떻다? 을은 전세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전세권의 의미가 될 텐데, 임차권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똑같은 구조죠.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임차권을 가지게 된다. 임차권은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임차권은 성립하게 된다. 근데 소유자가 바뀌어버렸을 때, 소유자가 병이라는 사람한테 바뀌었을 때, 이 사람, 임차인은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왜? 병의 입장에서는 이 토지에 임차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병을 보호해 줘야 되니까 임차인은 병한테 소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임차권 설정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부를 보면은 여기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시가 되게 되면 임차권 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권자 을이라는 사람 병에 대해서,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대항력 또는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는 크게 세 가지 유형. 이게 이제 이 얘기들은 다 본등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직접적으로도 물권 변동이라든가 처분 요건이라든가 또 대항 요건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등기 전반을 설명드리는 영역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이게 대항 요건 등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게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두 가지 형식이 있죠. 담보 가등기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물권법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는 건데, 자, 저당권이랑 유사한 거 있었죠? 다시 갑시다. 갑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을한테 뭘 해줄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겠고, 여기에 있는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것이 있어야지 저당권은 성립하죠. 그래서 을 저당권자,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신청해서 이걸 팔아가지고 자신의 채권 변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양도담보권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은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리고 얘한테 양도담보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양도담보권의 형식이요.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형식을 통해서 바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는데, 여기다 이제 양도담보의 취지다라는 내용을 등기를 해두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원래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때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 변제기 이르러서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을이란 양도담보권자는 이 부동산의 가격하고요, 자신의 채권액의 차익을 누구한테? 채무자 갑에게 지급하고 그때 가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가리켜서 양도담보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설명드릴 담보 가등기라는 개념은 이런 식이죠. 갑 소유 X 갑이 자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 가등기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담보 가등기 설정 등기라는 것이 있게 돼요. 자, 근데 등기부에는 담보 가등기니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가등기라는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담보 가등기 권리자 을이라는 사람은 이 상대방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바로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해서 팔아서 자신의 채권 변제 충당할 수도 있고 또는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양도 담보권자처럼 이 자신이 받을 금액하고 부동산의 가격의 차익을 바로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통해서 아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담보 가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등기는 표시는 가등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경우의 수 이렇게 담보 가등기라는 경우의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지금 이미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우리 앞에서 주등기, 부기등기를 설명드린 주제인데,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갑이 어떤 이유로 얘기합니다. 야야, 이거 2달 후에 등기 넘겨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례가 있다. 사연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세법 공부하시면 그런 거 나오죠.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는 바로 보유기간 2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이라서 갑이 이 X주택에 대해서 지금 보유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 10개월이 됐다. 그러면 이제 2개월 더 남았거든요. 그러면 2개월만 있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이 사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부탁하는 거지. 야, 내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거 2달 있다 등기 넘겨주면 안 될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을은 뭐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집값이 급등을 했을 때 갑이 이 문제 부동산에 대해서 누구한테
병한테 더 높은 금액에 팔아버리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을이라는 사람은 갑을 그저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진짜 두 달에 넘겨줄 것 같으면 나한테 뭘 해달라? 가등기를 허락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을 명의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을이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남아있다? 갑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병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텐데 개수작해봤자 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이 가등기 권리자 을이라는 사람은 뒤에서 자세히 보시겠지만 나중에 갑에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등기 순위라는 것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는 분명히 병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등기, 갑이 병한테 한 등기는 자 무효인 등기가 됩니다. 왜? 이미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갑이 다시 이 부동산을 병한테 또 팔아먹은 꼴이니까 이런 것은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기입 등기, 멸실 등기, 말소 등기 이런 얘기 하면서 했던 얘기 자 바로 무효인 등기는 어떻다? 말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기관은 이 병명의 등기,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바로 누구의 등기? 이 사람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다. 다만 이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순위 보존. 다른 어떤 등기로서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위 미리 그러니까 이제 자리 잡아두는 거죠. 자리 잡아두고 순위 보존을 위한 그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본등기를 안 하게 되면 을은 당연히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나중에 가등기 이전 등기, 부기 등기 형식을 취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게 돼요. 요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외한 각종의 이전 등기는 다 뭐로 처리한다? 부기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잡아주셔야겠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가등기에 관련한 부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권 보존은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 소위 이제 담보 가등기처럼 경매 신청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올리 딱 한 가지 바로 등기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봐야겠고요. 이제 본론 들어가서 자 가등기, 본등기 관련해서 가등기에 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될 텐데 자 여기는 이제 골고루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래요. 제가 설명드릴 때 그냥 시킨 대로 외워서 대입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게 암기가 좀 돼 있고 대입해서 조금 풀다 보면은 맥락들이 다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해서 자 할 수 없는 것부터 외우겠습니다. 자 보물말이라고 해서 보물말이라고 해서 공식 외우셔야 돼. 첫 번째 암기 공식 가등기 할 수 없는 건 뭐가 된다? 보물말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소유권 권리의 보존,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권적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말소,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방이 있어야 돼. 기본적인 논리 구조가 상대방이 있을 때 누구한테 청구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이라는 상대방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라는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뒤에서 공부할 텐데, 누구한테 소유권을 보존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야. 그냥 내 거니까 외부에 이것을 권리를 공시하겠다라고 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에 있어서는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뭘 요구를 하고 말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청구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청권 보호를 위한 가등기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나만 더. 자, 말소 등기 청구 관련해서 말소 청권. 말소도요,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자, 무효인 등기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무효인 등기는 그냥 누구한테 부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다? 단순하게 그냥 무효이면 그냥 말소의 문제로 넘어간다. 그래서 특정인 상대방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해서 이런 게 있겠고, 물권적 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물권, 우리, 민법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자, 점유권이 기한 물권적 청권이 있고요. 소유권이 기한 물권적 청권. 이게 양대 축이죠. 그래서, 자, 물권적 청권은 이런 식이겠지.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물권은 누구 특정인한테 자,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요. 특정인한테 뭘 청구를 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어떤 놈이 됐든 간에 내 소유물을 정당한 권한. 다시 계속해서 이제 몇 가지 쟁점 볼게요. 해서 지금 가등기, 자, 허용되지 않는 케이스에서 다시 보존 청구라고 하는 특정인한테 청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말소라고 하는 거,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하는 것인데요. 특정인한테 청구를 할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권이라고 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그 다음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물권적 청권 따로 등기를 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자, 정당한 권원 없이 나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있으면, 점유를 침탈한 사람이 있으면 소유물의 반환 청권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이지, 특정인한테 등기를 통해서 주장을 하거나 이럴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논의 포인트. 자, 지금 지문이요. 8년 동안 8개가 나왔어. 그래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그냥 보물말, 보존 청구권 또는 말소 청구권 또는 물권적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보물말만 아니면 어떻다? 모두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두 번째 이슈요. 자, 가등기 절차 등이 나오는데, 우리가 등기는 기본적으로 등기 관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동 신청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잖아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획이 체결됐는데, 아까 즉 갑이 한 2달 있다 소유권 이전 해주겠다. 지금은 세금 문제 때문에 조금 기다려달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을 명의에 뭐가 있을 수 있다? 가등기가 있을 수가 있겠다. 이건 이제 소유권 이전 청권 보호를 위한 가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자, 이때 을명의로 가등기를 당연히 등기 권리자인 을하고요, 등기 의무자인 누가? 갑이 공동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도인 갑이 이 절차에 협력을 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 자, 등에는 경우에 따라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내용 간단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 갑이 승낙을 하게 되면 굳이 같이 갈 필요 없이 어떻다? 을이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원에 판결했을 때, 이행 판결했을 때, 뭐냐면, 얘가 가등기도 허락을 안 하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판결문을 근거해서 다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근데 시험 문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일단은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지금 갑이, 자, 가등기 절차에 협력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갑으로 하여금 가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승소를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이행 판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간들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등기법에서는 간략한 절차를 두고 있어. 법원에다가 일정한 요건, 매매 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쫙 제시하면서 가등기 제가 협조 안 하고 있으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게, 자, 법원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법원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주게 되면은 그 명령서를 들고 가서 가등기 권리자가 다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다 가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앞에서 우리가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해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할 때 가처분은 개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어떻다? 등기소에 촉탁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 그래서 이게 거의 노이로제 걸리듯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누가? 법원이 촉탁하는 거지 개인이 누구한테 신청하고 이를 성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뒤지게 외우다 보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란 표현이 나왔을 때 움찔하게 됩니다. 가처분 나왔으니까 마치 뒤에 지문 보시면 계속해서 가처분 촉탁한다 이런 식의 말장난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의 회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핵심 뭐라고요? 순위 보존 효과. 나중에 본등기를 한다고 했을 때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라고 할 것. 그럼 가등기는 이것도 권리거든요. 나름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전할 수 있고요. 자, 이미 본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외하고 모든 이전 등기는 어떻다? 부기 등기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해서 또 이 가등기를 대상으로 나중에 이것도 권리이기 때문에 돈 받을 일이 있을 때 가압류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채권, 외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 등기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가등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가등기 자체를 누구한테? 병한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가등기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가 이 을이라는 가등기 권자가 병한테 가등기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을 안 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걸 딴 사람한테 이걸 가등기 자체를 정이라는 사람한테 팔아먹을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 을병이라는 사람은 이 가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뭘 할 수 있다? 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가처분 등기가 행해질 수 있다라고 해서 가등기도요 독자적인 하나의 권리처럼 해석을 해요. 실체법적 그 자체를 가지고 경매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뒤에 공부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가등기라고 하는 것도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다시 갑시다. 가등기라는 건 어떻다? 이전할 수 있고요. 가등기라는 하나의 권리의 일종으로 보니까 이걸 대상으로 뭘 할 수 있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등이 나중에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다시 돌아가서 자, 지금 여기서 이슈되는 것만 자 가장 간단한 것만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가등기 할 수 없는 거 보물 말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가등기 단독 신청하는 것만 출제 이슈야. 그 중에서 출제 포인트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어떻다?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세 번째, 가등기의 가장 중요한 청권 보존은 가등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본등기라고 하는 거. 이 본등기 할 때 이 순위 번호,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된다. 그 다음에 가등기 자체도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할 수 있고요. 가등기를 대상으로 가압류, 가처분도 가능하죠. 이거 좀 어려운 주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등기 말소 신청. 자, 우리가 가등기 신청 자체가 공동 신청이니까 가등기를 자 다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 가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때 을 명의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인 을하고 가등기 의무자인 갑이 동시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기본적인 모습이 된다. 그래서 당연히 똑같이 자 이거 이제 매매고 나가리 시키기로 했다. 그러면 을 명의 가등기를 말소 신청하는 것도 없다. 공동 신청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뼈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역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단독 신청이에요. 자, 지금 이제 그 을 명의의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가등기를 지운다라는 얘기는 누가 가등기 의무자였던 이 사람이 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는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이때는
가등기 권리자의 승낙이라는 것을 받아야 좋다.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전혀 어렵지가 않아.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다시 갑시다. 자, 지금 가등기라고 하는 거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때 이름을 붙이면 가등기 권리자가 을이 될 테고 가등기 의무자가 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매매 계약 등을 나가리로 하기로 했다고 중간에 합의해서 해제 등을 하게 되면은 갑의 입장에서는 이 등기 지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등기를 지워내기 위해서 누구 가등기 권리자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죠. 자, 사안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시켜볼까요? 자, 갑소 이후에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을이 자신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해놓은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갑은 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아직 소유권 누구한테 있으니까? 갑에게 있으니까 갑이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을 해놓은 상태다. 자, 이렇게 전제했을 때 경우의 수를 두 개를 볼까요? 이 가등기가 살아있게 되면 혹시 가등기가 실행돼서 본등기가 되게 되면 자, 병은 개피를 보게 되겠죠. 병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갑도 큰일이 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거 있었잖아.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지금 이 등기 깔끔하게 정리해서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거든. 그래서 경우는 갑도 손해배상 책임 등 문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를 지우고자 할 때 가등기 의무자였던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가등기 권리자 을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너무 쉬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바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병이라는 사람은 가등기 권리자의 승낙을 받아서 다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험 문제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주요 이슈. 뭐 이건 이런 경우죠. 병이라는 사람이 누굴 만나? 을을 만나서 쇼부를 칩니다. 야, 너 이거 부동산 1억에 매수하기로 계약 체결한 거 알고 있는데 내가 진짜 이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필요하고 이 토지의 가치가 나한테는 더 크다. 그래서 내가 꼭 이 부동산을 샀으면 좋겠다. 우선 뭐 양해를 받지 못하고 내가 이전 등기를 한 건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자 1,000만 원 또는 한 2,000만 원 더 쳐줄 테니까 이거 내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양보를 해달라. 그럼 이제 을의 입장에서 뭐 알아서 2,000만 원 주면 내가 양보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병이라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뭘 할 수 있다고요? 바로 단독으로 이 가등기 권리자의 승낙을 을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하여튼 요 정도가 가등기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신청 가능성 여부, 그 다음에 마지막 가등기 말소 신청에서 단독 신청. 뒤에서 지문 분석하면 공동 신청은 유치 찬란해서 내릴 것도 없고 다 단독 신청만 갖고 출제 쟁점을 삼습니다. 자, 이렇게 가등기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 체결을 하고 을의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중간에 갑이 병한테 팔아서 사고가 났다고 치고요. 그리고 이제 을이 뭘 합니까? 본등기, 갑에서 을 명의로의 본등기를 자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등기 신청은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공동 신청이 되게 된다.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 을하고요, 가등기 의무자 누구 갑 사이에서 어떻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뭘 한다? 본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이때 본 등기를 할 때 등기 권리자는 을이라고 하는 가등기 명인이 될 테고 등기 권리자의 의미가 뭐라고요? 등기가 실행되면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 등기가 실행되면 이익을 잃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거나 의무를 지게 되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게 될 텐데 결국은 이제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 갑을 상대로 얻었다 본등기. 이 사람 둘이서 결과적으로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됐던 공동 신청에서 특이한 게 하나 출제가 돼요. 이런 경우가 있다 싶시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과 병이라는 사람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각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만약에 뭘 하기로 했다. 자, 매수하기로 이루어지게 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2분의 1의 지분에 대해서는 을은 누구한테 갑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권능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 자신의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 바로 갑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권능이 있습니다. 자, 근데 별게 아닌데 이게 출제가 돼요. 하나의 가등기에 대해서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을 때 그 가등기 권리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자, 경우수를 두 가지로 가십시다. 자, 갑이라고 하자. 이걸 A라고 해야 되겠구나. A라고 해야지 얘가 빠르겠다. 비교가 되니까 다시 이렇게 하십시다.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을 명의 가등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이 가등기 권리자는 100% 지분에 대해서 자, 누구에 대해서 을 갑한테 본등기를 넘겨받을 권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이 사안에서 을은 누굴 상대로 자, 갑을 상대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청구할 수 있다. 100%의 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이제 지금 사안에서 지금 말씀드릴 건 이런 거지. 갑이 자, 을과 병한테 50대 50의 지분을 얘들은 관계가 2분의 1,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그리고 자, 이게 X 부동산에서 을도 2분의 1의 가등기, 병도 얼마 2분의 1의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가등기 권리자는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도 다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내용 자체는 별게 아닌데 아까 저거랑 같은 거예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마치 촉탁처럼 보이는데 단독 신청의 대상이 됐었고요. 나중에 상속 등기에 있어서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라든가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이 이제 뒤에 되게 중요한 이슈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얘는 표현 때문에 지분만에 대해서도 다 본등기가 당연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때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는 별개의 문제. 각각 이미 공유 관계에서 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고 단순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다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고요. 자, 본등기 할 때 앞에 본 것처럼 만약에 가등기 의무자가 승낙을 안 한다. 자, 갑이 중간에 병한테 팔아버린 경우 이때 갑은 협조를 안 하겠죠? 그러면 이행 판결이라는 거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다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어찌됐든 시험 문제 답은 지분만에 대해서 다 본등기 자,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미 봤던 얘기 합니다. 이제 본등기가 이제 신청, 단독 신청 또는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본등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가등기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뭘 하자는 것이다? 바로 순위 보존이라고 하는 거. 해서 가등기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해서 본등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이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1번 등기부를 보면 X 부동산에 갑명의 1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다라면 2번 이렇게 들어가겠죠. 2번에서 바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번 그 사이에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갑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는 다 주 등기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갑명의로 1번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해서 을명의의 가 등기가 이루어졌을 테고 이것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니까 주 등기라고 그랬었고요. 세 번째 그 사이 갑이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병한테 팔아버리면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을 테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다 주 등기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부기 자 다시 본등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뭘 한다고요? 갑에서 을 명의로의 본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가등기의 순위를 이용해서 다
본등기를 실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위 자리를 맡아둔 거니까 본등기 할 때 2번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럼 뒤에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의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번호 자 개념 정확히 자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 신청했으면 가등기의 순위 번호를 사용해서 본등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등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4번이 아니라 이게 뭐가 된다? 2번의 순위 번호를 갖게 된다. 그럼 2번 권리자가 3번보다 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결과적으로 병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효인 등기가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왔구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을 때 실제 이 사람이 물건을 취득하는 시기 자체는 언제? 본등기를 했을 때. 만약에 가등기를 2월 1일 날 했고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3월 1일 본등기가 6월 1일 날 했으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 6월 1일 날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순위 자체, 순위 번호는 어떻다? 가등기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자 소유권 취득 시기는 본등기를 했을 때부터 장래에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아까 설명드릴 때 장래효라는 개념을 하나 지적을 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장래효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무임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 장래에대해서 그 법률 행위에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런 명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본등기에 관한 물권 변동의 시기라는 것은 본등기를 했을 때부터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아까 해지라고 하는 거, 기한부 법률에서 기한의 도래 이런 것들이 장래효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이제 중간 얘기들 이제 마지막 정리해야 되죠. 지금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기관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가볼까요? 값수 X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니까 1번 을 명의에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한 가등기가 이루어졌다. 2번 보니까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3번 을 명의의 소유재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때 자 을의 권리,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문제. 이것은 양립할 수 없죠. 을도 갖고 병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떻다?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럼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지금 X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니까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형 가등기가 최선순위로 있다고 치고 두 번째 병 명의의 지상권 등기가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등기 순위번호는 1번을 활용을 하게 될 텐데 이때 바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본등기가 이루어진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을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 하고요. 병이 지상권을 갖게 되는 둘 다 을이 지상권을 가지면서 병도 지상권을 을이 소유권을 가지면서 병도 지상권을 가질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질 수가 있죠. 이건 양립되지 아니하는 권리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건 무효인 등기가 아닌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을은 뭐야? 지상권을 또 아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가장 쉬운 것부터 가셔야 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떻다? 등기관이 무효니까 직권 말소를 해야 되겠지만 양립할 수 있다라면 어떻다? 그건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또는 여기 병이 지상권이 아니라 중간에 저당권자를 설정을 했다. 갑한테 이 소유 X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다시 가봐야 돼. 을이 소유권을 가지면서 병이 저당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별개의 문제니까. 그래서 물론 을의 입장에서는 X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한 부분에서 자기가 손해를 봤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해결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양립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다?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자, 근데 아까 본 것처럼 소유권 해버리면 어떻다?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권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게 기본 개념을 잡아야 돼. 기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면 어떻다? 그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러면 거꾸로 양립할 수 있다면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래 양립할 수 없으면 모두 어떻다? 직권 말소, 무효니까 직권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를 지금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제일 어렵게 나온 게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등기관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하고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후에 다시 본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양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 말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보니까 뒤에부터 신고부터 가볼까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 등기 이런 거 나와 있죠. 이것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법원이 촉탁을 하는 등기가 되게 됩니다. 등기법에서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게 이제 처분 제한 등기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자, 자세히 보지 마시고 일단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는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중간중간에 보면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에 의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러니까 가등기보다 선순위에 뭐가 있었다? 가압류. 가압류 하면 나중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가등기 후에 맞춰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것도 사실은 가등기보다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가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 등기 등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얘가 순서는 지금 뒤에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보다 가등기보다 선순위가 되게 됩니다. 즉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라고는 돼 있지만 형식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뭐가야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얘보다는 그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얘부터 먼저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이 직권 말소를 엮을 수가 없다. 또 주택 임차권 등기도 우리 주임법 등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인데 공통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가등기 권리자보다 대항할 수 있다. 가등기 전에. 그래서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에 근거한 법원이 행하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양립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외에 이거 이제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거 요것도 이건 순위는 뒤가 되겠지만은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거를 만약에 말소를 해버리면은 가등기자가 지나치게 과대하게 보호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자기의 가등기를 담보로 해서 돈 이런저런 가압류나 가처분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은 어떻다? 등기권 직권 말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좀 사안을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가시는 거야.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나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에 근거하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그 선순위 권리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시 갑시다.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혹시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양립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하면 그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또 하나 양립할 수 없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바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그 외에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당연히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머지 한두 개 체크해 볼까요? 자, 이런 경우 있어요. 가등기에 기한 용의권의 설정 등기라고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핵심은 이거야. 자,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그럼 이제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어떻다? 말소하지 않는다. 가볼까요? 갑소 이후에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 설정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병이 저당권 설정했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 을명의의 본등기
이루어진다고 전제했을 때 을이 지상권을 가지면서 병이 저당권을 가질 수 있나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을은 을대로 지상권을 갖는 거고 병은 저 병대로 저당권을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어떻다? 직권 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다. 자, 갑을병청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러면 을이 지상권을 갖는 문제하고 정이 소유권을 갖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죠. 다 정은 정대로 소유권을 갖고 또 을은 을대로 지상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딱 하나 굳이 해석하면 거의 안 나오는데 이 을 명의의 그 똑같은 토지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만약에 병이 뭘 갖게 되면 지상권을 갖게 되면은 이것은 두 개의 권리는 어떻다? 양립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상권 등기는 뭐가 돼야 된다? 바로 이때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양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요. 양립할 수 없으면 기본적으로 어떻다? 직권 말소. 따라서 양립할 수 있다는 건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자, 지금 어떤 사람이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지금 저당권 설정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저당권을 취득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 지금 당장 저당권 설정 등기를 못 해주니까 저당권 설정 청권 보존은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을 받게 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받게 된다. 그러면 병의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을의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습니까?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저당권 설정에 기한 이 저당권 을명의 저당권 설정에 본 등기가 있다 한들 이 사람의 권리와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은 저당권으로 살고 그 다음에 자 을의 저당권하고 지금 소유권은 각각 양립할 수 있으니까 직권 말소가 아니다. 그 사이에 자 A라는 사람이 중간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A의 저당권하고 을의 저당권을 양립할 수 있나요? 양립할 수 있죠. 다만 순위가 얘가 선순위가 돼버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뒤에 저당권이 설정된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당권에 있어서는 모든 등기와 다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사안에서 나중에 지금 어떤 등기가 이루어지든 간에 이건 직권 말소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용의권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똑같은 부분을 목적으로는 용의권이 설정되면 그건 양립할 수 없겠지만은 나머지는 다 양립할 수 있다. 저당권은 무조건 모든 권리가 다 양립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고 잠시 끊었다 이제 지문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